자, 오늘은 패션 브랜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패션 브랜드 얘기 중에서도 일반적인 패션 브랜드 말고 유통업체가 전개하는 자체 브랜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GS 샵입니다. GS 샵이 자체 브랜드로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GS 샵이 코어 어센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브랜드를 육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뒤에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용성을 강조한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치장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심플하고요. 그리고 사실 단순함으로 멋을 내는 게 가장 가깝고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패션 브랜드에 녹여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의류 중심으로 자체 브랜드를 전개를 했는데요. 요걸 이제 슈즈나 가방, 자파 라인으로 이제 확장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확장한다는 건 결과가 있었을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2025년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175% 정도 성장을 했고요. 누적 주문 수가 950 억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제가 굳이 누적 주문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년 대비 175% 성장이다라는 이 통계가 다소 좀 밋밋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 전년에 워낙 안 팔렸으면 확 성장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누적 주문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징은 이제 미니멀리즘 그리고 심플한 라인, 근데 심플하지만 소재는 고급을 사용하는 요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패션 전반에 대한 아이템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다라고 GS샵이 직접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GS샵의 이런 자체 브랜드 육성 그리고 좋은 결과 실용성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브랜드 즉 GS샵이 육성하고 있는 자체 브랜드는 미니멀리즘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이 실용성이 강조가 되는 그런 브랜드죠. 혹시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듀프족이라는 키워드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책인 요즘 소비 트렌드 2026에서 소개를 드렸던 그런 키워드인데, 듀프족이라는 게 뭐냐면 듀플리케이트를 활용한 예 그런 신조어예요. 그래서 복제라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월마트에서 일명 워킹백이라는 걸 냈었습니다. 월마트에서 그렇게 지칭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칭을 한 건데 버킨백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에르메스가 아니다 보니까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완판 행렬을 벌였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용적인 부분을 따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실용성이라는 건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 가격이 맞는지 그리고 그 가격에 어울리는 가치가 있는지를 자꾸 묻는다는 거죠. 에르메스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그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는 실용성을 챙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용성이라는 건 가격 아니면 활용도 예 이런 것들을 다 따지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소비 지향적인 문화를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소비 지향적인 문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세대가 지금의 Z세대와 알파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욜로를 넘어선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고 보시면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취향 소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라인 확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브랜드의 정체성은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뭘 고를지는 몰라요. 예, 그게 핵심인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패션 아이템을 고를 때도 누군가는 옷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잡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관심에 따라서 신경 쓰는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오직 한 가지 대표 제품으로 승부하기에는 요즘은 맞습니다.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을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무 당연하지만 시장 조사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 될 텐데, 자, GS샵은 이미 입증을 한 거죠. 자체 브랜드가 950 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는 예 여기에 착안해서 '그러면 확장해 봐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창구나 수집에 대한 욕구는 소비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게 매출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언급하는 정도라든지 그 언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2 차적인 콘텐츠라든지 우리는 뉴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정말 많거든요. "그 확인을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취향 소비에 적응하는 방법은 제가 앞선 몇몇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성 있는 것들을 빨리 가져온다.'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 같이 드립니다. 자, 오늘 GS샵의 자체 브랜드 육성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GS샵과 큰 연관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지만요. 자체 브랜드 육성 참 쉽지 않은 목표인데 이걸 달성해 가고 있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트렌드에 대한 어떤 적응이나 그리고 그 트렌드에 대한 지식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